박범계에게 예. 성렬이 형이란? 아. 연수원 동기시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아이고 예 제가 형이라고 불렀었죠 한때. 예. 지금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러셨죠. 그 제가 기억하는 사법연수원 때 윤석열 선배는 통이 컸었죠. 예. 몸이 크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통이 안 크신 것 같아. 예. 김태현의 정치쇼. 여러분은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의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인터뷰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누구를 모셨냐? 전 법무부 장관이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을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야, 이거 뭐 지금 당에서 맡고 계신 직함, 야, 이거 이름이 딱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세요.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저희 박범계 의원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시니까 지역이 대전 서구시죠? 예. 저 대전 서구에 사시는 우리 박범계 의원의 지역구민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의원님을 대신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 박범계 의원 사실 예. 직접 처음 뵙는데 예. 뵈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거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뭐, 겁나네요. 너무 편하게 옷을 입으셔가지고 지금 아, 제가 그러신가요? 성장을 해가지고 예. 예. 나 박범계에게 예. 성렬이 형이란? 아. 연수원 동기시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아이고 예 제가 형이라고 불렀었죠 한때. 예. 지금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러셨죠. 그 제가 기억하는 사법연수원 때 윤석열 선배는 통이 컸었죠. 예. 몸이 크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통이 안 크신 것 같아. 예.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예.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면 조금 예전에 그 모습으로 좀 야당과 협조할 건 협조하고 오. 또 국민 통합해야 되니까 예. 또 인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지율이 높은 편은 아니죠. 높은 편이 아니라 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민생이 어려우니까 옛날에 통 큰 모습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과거로 자꾸 회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사법연수 23기 300명 시절에 다 잘 지내고 형 동생 다 잘 지냈던 그때 성렬이 형의 모습이 지금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우리 야당과 협치라든지. 23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같은데. 좀 쫌스러지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오늘 저 준비된 주제 좀 짚어보죠.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 감사원에 이제 서면 조사가 있었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감사원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당시에 최종 승인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예.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라도 예. 어느 정도 조사는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예. 뭐 전혀 못 하셨나요? 이 감사원의 조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감사원 전 조직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 전횡에 의해서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별조사의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 특수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한다는 것은 모양은 검찰 특수부 검사들 모양을 내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대상만 특별할 뿐이지 조사 방법이나 뭐 조사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아주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아주 낮은 점수로 하는 아주 엉터리 부실하게 짝이 없는 조사예요. 저는 이것으로 전직 대통령님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겨냥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아, 지금 저 방식 자체가 별로 세련되지 못했다는 취지 말씀이신데 예.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 공문 자체가 공문을 띄운 주체 공직감찰본부장부터 그 내용 수령을 만약 거부했을 때는
뭐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문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를 알고서 그냥 쿡쿡 찔러본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오늘 뭐 조사할 필요가 없다. 예. 실익이 없다. 또 웬만한 그 사실관계는 다 파악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이런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을 그래 그 서훈, 박지원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는데 예. 그래서 허술하게 짝이 없다.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추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오늘부터 지금 뭐 여러 기사에 나오듯이 지금 감사위원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 어제 문 전 대통령 측에서 나왔다는 그 무례한 짓이다라는 그 반응의 무례라는 것이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 그거보다 그 이전에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비교를 이제 그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감사원에서 변명한다는 게 과거 뭐 선례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네. 읊어뛰다. 그 건건 하나 해보세요. 노태우 시대 때 율곡 사업 예.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이 있죠. 예. YS 때 외환위기,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예. 그럼 서해 사건의 그 사안 자체가 불분명한 그리고 북한 수역에서 북한이 사실상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북한 수역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그것의 진상 규명을 그래 지금 전직 대통령 딱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러한 사안인데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지금 전직 대통령이 바로 들이대면 지금 감사원의 특정 사안 감사라고 그래서 34개 정도 지금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34번 조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저 그 피살된 공무원의 아내분 뭐 유족분들이야 뭐 입장이긴 하지만 당연하지요. 그것은 이해하고도 충분하지요. 대통령 문 전 대통령께서 그래도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 뭐 말씀은 이런 취지의 좀 제 격한 반응이 말씀은 있어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딱 한 번 뭐 좀 뭐 횟수로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만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진상을 절대로 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와 그러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정도 명예훼손 사건을 가지고 그 진상 규명 오늘 밝힐 건 다 밝혔다고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찔러보고 하는 그런 감사잖아요. 그럼 어차피 문 전 대통령 조사하지 않아도 다른 걸 가지고 사실관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데 왜 이 타이밍에 문 전 대통령 조사 국면 시도냐 호도죠. 이런 입장이시군요. 국면 호도죠. 우리 저 김태현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법리 중에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있죠. 예, 네. 다른 걸 다 한 마지막 수단 최후 보충성의 원칙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제 김기현 예. 국민의힘 예.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이 저희 스튜디오에 출연하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면 조사는 불응하면 그만인데 오히려 문 대통령이 의원 시켜서 공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판을 민주당에 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조사하겠다고 그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그 내용을 보면 진상 규명에 필요하다. 예. 그리고 저 응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접하고 나서 우리 내부적으로 보안을 다진 다음에 우리 대책위가 긴급회의를 열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또 필요하면 그 이후에 뭐 윤건영 의원 등등의 이제 청와대에 근무했던 여러 의원들이 또 연쇄 회견을 해야 되는데 뜻 언론에 리크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대통령께서 왜 그것을 흘리겠어요? 그건 뭐 어제 김기현 의원의 말씀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언론에 리크된 게 감사원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나온 거로 보이니 민주당에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걸 흘리고 판을 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어떤 분이 리크를 시켰는지.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철저 보안을 통해서 어제 10시에 기자회견과 10시 20분에 기자회견 연쇄 회견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리크되는 바람에 좀 바람이 좀 빠졌죠. 그러시구나.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거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좀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도스태핑 시간에 원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원론이 아니라 동문서답을 하신 거죠. 아 그런가요? 예. 대통령께서 처음에 형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날이 좀 무뎌졌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상당히 방송 많이 안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후보 때부터 꺼낸 얘기예요. 이 네. 말씀이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신 다음에 서해 요 공무원 예. 피살 사건 진상 밝혀야 된다는 예, 얘기. 후보 때부터 하셨고 네. 대통령 되신 뒤에 2번 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제일 관심이 많고 진상규명 의지를 제일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윤 대통령이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어제 그런 차원에서 기자도 그런 의심이 드니까 질문을 했는데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대통령이시라고 무관합니다라고 하면 동문서답이지요. 네. 지금 맡고 계신 직책이 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예, 그 위원장으로서 보시기에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네. 야당에 대해서 벌이고 있는 조사, 수사, 감사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부천의 그 만화 대회에서 고등학생이 윤석열 차라는 그 만화를 네. 그려가지고 그 뒤에 이제 여성이 한 분 계시고 뭐 다 짐작하시는 그 뒤에 네. 검사들이 칼 들고 있는 모습 그 앞에 열차에 갈리는 그 젊은 국민들 그것을 지금 문체부가 뭐 정치색이 짙다 그래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 무슨 경고를 보내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버전이잖아요. 직전이 아니라 전두환 독재 시대 때 군사정부 시대 때 했던 언론의 자유 MBC 고발 정작 원인 제공은 대통령께서 하셔놓고 네. 지금 저 MBC한테 그런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심지어 만화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조차도 지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로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건데 네.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곧불 걸린 감사원이 검찰하고 지금 검찰은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해 네. 사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굳이 감사원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시정 조치나 제도 개선의 목표인 감사원이 검사하고 딱 검찰하고 그냥 발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중 감사를 한다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탈탈 털기 정치감사 보복감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그 다른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 내용들이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윤석열 정권의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난 대선 한번 복귀해 봅시다. 지난 네. 대선이 대장동 대선이고 법조 대선이었지 않습니까? 법조 대선이요. 양쪽 다 솔직한 얘기로 양쪽 다 맞아요. 그러한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었죠. 누구는 대통령이 0.7% 차이로 됐고 예. 누구는 안 됐어요. 네. 그러나 대통령이 되셔서 면책특권 아니죠. 불기소 특권이 있다 한들 네.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는 절반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의 부분에서 16번 예. 이쪽은 240번입니다. 예. 제가 어제 법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가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의혹 관련해서 100회 법과 관련해서 140여 회 아들 뭐 등등등등 해서 한 200여 회가 넘어요. 지금 압수수색 하는 게. 네. 근데 이쪽은 16번입니다. 그것도 공흥지구 장모 네. 건에 한해서. 예. 그랬을 때 이게 과연 헌법상의 수사권이라는 것도 뭐 변호사님이니까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건데 이게 상당합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 나왔던 의혹을 다 털 거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도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신 그게 거죠? 국민의 요구죠. 지금 그러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세요? 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은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들보다 반보 정치인들 반보 예. 앞서야지 절대로 멀리 가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정권을 잃었습니다. 네. 다수당이긴 하지만요. 그 책임이 크지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저항이어야 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저항. 예.
저는 이게 총체적으로 검찰공화국에서 심지어 이제는 감사원이라는 헌법상의 독립 정치적 중립기관을 동원한 예. 총체적인 전 정부의 어떤 특수수사 특수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공화국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거기에 검찰 이중대 감사원이 끼어 있는 거예요. 감사원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검찰이 책임에서 약간 피해 있는 듯한 느낌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실권자들이 감사원과 경찰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총체적으로 전임 정부를 훑는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거고 헌법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더 들어가서는 개별 법규에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통치 또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등이 혼합되어 있는 무도한 지금 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것을 국민께 고발하고 여러 가지 액션 플랜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켓팅은 그 일환의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제로 민주당이 조금 똘똘 뭉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은 또 요것도 뭐 민주당에 또 아무래도 친명 뭐 비명 요렇게 좀 개파 아닌 개파가 있으니 비명 의원들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방어 쪽으로 가고 친명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방어 쪽으로 가고. 그 제가 그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제가 대책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대책위 때문에 이게 뭐 갈려지려고 하는 민주당이 융합됐다, 화합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화자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권에서 보는 좀 시각들이 좀 갈리는 것 같아서요. 요 사안으로 민주당의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 이거 똘똘 뭉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시각들은 반면에 친명과 비명이 이제 이재명 대표 방어와 문 전 대통령 방어로 갈라질 것 같은데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게 맞는 건지 제가 그렇게 궁금해졌습니다. 외부에서 관측하듯이 그렇게 기도드리듯이 바라는 듯이 그렇게 분열되어 있지 않았고요. 어찌됐든 전당대회를 치렀고 이재명 대표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 없고 그래서 그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제가 어제도 대표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대표님도 잘 방어를 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렇게 정치감사에 대해서도 보복감사에 대해서도 보복수사에 대해서도 잘 방어를 하겠다. 그것이 민주당의 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원이 왜 국정감사 앞두고 이런 걸 해가지고 더 일만 키워라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얘기는 국정감사는 야당의 판이잖아요. 거기다가 169석을 가지고 계시니까 감사원이 법사위 관할이죠. 네. 어제 법사위 열렸었죠. 어제는 대법원 했죠. 어제는 대법원이요. 감사원은 11일 날. 자 그럼 12일 날 이제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가 열리면 법사위원이신 박봉기 의원님께서는 어떤 걸 감사원에게 문제를 지적하시고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미리 다 가르쳐 주면 그건 다 대비할 거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제가 감사원 2번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두어 개 신문에 났는데 지금 현재 특정 사안 감사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지금 정치 보복 감사를 하는 그 사안들이 문재인 정부 5년치를 전부 다 지금 감사원이 다 풀어 헤쳐가지고 다 지금 보복 감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내부에서도 감사원법 위반이다. 즉 직권남용이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의원님께서 감사원이 전체 조직 동원하는 게 아니라 사무총장 산하의 특별조사국 동원해서 한다라는 문제 제기는 이런 부분인 건가요? 감사위원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이 주요 대상이 되겠죠. 시끄러울 겁니다. 어제 대법원 감사에서는 큰 이슈는 없었던 거죠? 어제 웹툰 웹툰이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뭐니 감난에서 대처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그럴 일입니까? 그냥 고등학생이 참 보는 세상의 한 단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준석 대표가 자꾸 참전하도록 그렇게 만들더만요. 그래서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근수를 자꾸 높여가지고 뭐가 그리 좋은지.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문체부가 그렇게 경고한다느니 무슨 지원을 끊겠다느니 하니까 그건 많이 보던 장면이잖아요. 과거에 유신 때 전두환 때 고인이 되셨지만 어제 이제 법사위 특검을 제가 봤을 죄송합니다. 법사위 이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하고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의 설전 아닌 설전이 좀 있었잖아요. 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지고 기동민 의원은 조정은 의원이 협조 중에 맞지 않냐라는 취지였었고 조정은 의원은 다 끝난 얘기다.
예. 왜 이거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좀 반박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다른 건 둘째치고 제가 이제 법사위 하면서 기동민 간사가 조정훈 그 이제 의원에 대한 배려, 예. 의사 진행과 관련된 다른 사안에서 뭐 여러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사안. 예. 과정에서 그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배려라는 예, 거는. 배려라는 것은. 근데 그건 배려는 배려대로 받고 그러나 네. 나는 지향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민주주의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제가 조정은 의원이 공격하는 걸 보면서 예. 야, 나가도 너무 나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향이 예. 그 저 뭐 대통령의 배우자는 건드리면 좀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정도의 지향이라면 그건 네. 국민이 평가할 일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죽했어야죠.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시는 분이 예. 지금 고등학생이 그린 그 만화에 실제로 그 열차를 운전하는 운전석에 서 있다라는 그 그림은 놀라운 뭐 직관이랄까요? 예.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조정훈 의원이 협조주지 않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법사위 통과하기는 좀 난망한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네. 우리가 패스트트랙 지난번 2019년도에 네. 패스트트랙 그것도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 네. 4월에 시작해가지고 12월에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수의 다수를 통해 이번 저 소위 이제 수사기소 분리, 소위 예. 검수완박 법안도 예. 올 4월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끄러운 속에서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오늘 당장 국회를 세워서라도 통과시켜야 되지요. 예. 그러나 이제 권력 구조와 관련된 것을 민주당이 정말로 국민과 함께 같은 눈높이와 속도로 예. 가야 되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법무부 국정감사 언제입니까? 내일 모레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인가요? 예. 한동훈 장관 출석할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니까요. 의원님 뭐 악연이 좀 있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야 뭐 그러시죠. 예. 과거에 이제 뭐 저는 그 다운그레이드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보직을 줬고 예. 저희 전임 장관 때 하신 이제 그 인사에 이어서 제가 보직도 주고 뭐 비교적 괜찮게 봤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 좀 안 했습니다. 과거 타령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없는 현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것은 남아공에서 만델라의 그 수십 년 동안 그 옥고를 치렀던 분의 통치 방식을 한번 보시면 과거와 단절해야 되는 거고 현재부터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런 사안으로 내일 접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내일 또 법무부 국정감사 기대가 되네요.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부담됩니다. 전 법무부 장관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신 박범계 의원 모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부터 법사 얘기까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예.